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5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라이브 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준석, 잠잠했던 이준석이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노원병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준석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해당 행위로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 이런 거를 통해서 중징계 1년을 받았죠. 내년 한 1월쯤 이 중징계가 풀릴 텐데, 이런 이준석이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도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이는 아직 무고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검찰에 뭐 수사를 받아야 되지만은 아직은 잠잠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뭐 CRS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죄 혐의의 이 그 재판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이준석이가 지난 2일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내년 총선 서울 노원병 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윤핵관,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얘기하겠죠. 윤핵관들이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이 정치적인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끌려다녔던 것과는 다르게 자기는 수세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대처를 해서 난국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회자가 능동적인 대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무소속 출마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이 전 대표는, 이준석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인데,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준석은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 신당 창당설에는 이제 고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언론 방송에 보수 우파의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민노총 이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방송에서 이준석은 상종가를 치죠. 왜냐하면 우파들의 현재 그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세력들과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민노총에 있어서 이 민노총 언론은,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들은 이준석이가 아주 상종가를 치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도 그것을 여론으로 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이런 제목이 이준석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 대척점에 있죠. 이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윤핵관이나 윤석열한테 이 보복의 심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준석은 그동안 이 신당 창당이라든가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제3당 합류설, 합류 안 한다. 명확하게 이 선을 긋던 이준석이가 이 자신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후반이라든가 지지율이 30%대에서 머물면은 반드시 신당 창당은 하지 않더라도 무소속 연합이라든가 정치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과 신당 창당까지는 아니래도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당에도 지금 여러 이 계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명박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같은 이 국민의힘당의 상임 고문인데, 이 사람도 지금 나이값 못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왜 이런 사람이 상임 고문에 있는 건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재호 같은 사람들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기는 노원병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준석과 경쟁해서 출마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도 굳이 당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준석을 빼면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참 이 인간 말이죠. 뭐 정치적으로는 나이가 좀 들어서 선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재호는 뭐 이명박 2인자일 때 사실 이명박 정부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까지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도 현실 정치에서 지금 온갖 것에 참견하는 그런 이 사람도 관종이 아닌가. 뭐 김종인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인지 김종인을 닮아가는 건지 뭐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국민의힘당의 이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또 의원들이 또 많습니다. 뭐 다른 의원들의 말을 빌면 이준석이가 이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수도권 민심 확보를 위해서는 이준석은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진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국민의힘당의 오진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간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 측 관계자는 이 당 지도부는 총선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이준석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의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류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분란의 또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이준석이는 벌써부터 공천 잡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우 이제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당 고위 관계자는 누가 공천을 준다 또 안 준다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또 장난질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당은 과거 공천 파동으로 당이 한때 뭐 쑥대밭이 된 뭐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도 이준석은 전직 대표로서 책임감 없이 당을 흔들 생각밖에 안 한다. 뭐 이렇게 친윤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이준석은 이 논란을 일으켜서 자기 눈에 띌 생각만 한다. 자기가 눈에 띌 생각만 한다. 저는 지난번 언론 플레이 할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정치가 흘러가야 되는 쪽으로 온갖 잡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은 가만히 보면 잊혀지기 싫어하는 이 심리가 제가 봐도 뭐 중증 수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소속 출마는 해당 행위다. 뭐 과거에 이제 이준석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이 공천에 반발한 후보들이 탈당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시 국민의힘당으로 들어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준석이가 아주 단호하게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의 선거를 흔드는 사람들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복당이 안 된다. 이러한 과거의 이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당내에서 이제 그 이준석에 대해서 이 무소속 출마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 실제 이준석이가 반윤 기치를 내걸고 이 무소속으로 당선으로 돌아온 후 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준석은 결국은 이 윤석열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을 거고, 또 반드시 윤핵관들에게 자기가 정치인의 길로 가는데 윤핵관들이 지금 자기한테 상처를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준석은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요 신당 창당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복귀해서 들어온다라면은 이준석과 같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이 탄핵을 할 겁니다. 정치에서는 그거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류를 바꾸는 겁니다. 주체 세력을 바꾸는 거예요. 이준석은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보수 국민들은 이준석은요 보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그렇다고 좌파라고도 할 수 없죠. 왜? 민주당에는 갈 수가 없죠. 거기는 계층 간의 이 직역 간의 이 그런 부분들이 완고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견고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세력들을 자기가 깨고 자기가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준석은 현재 국민의힘당에서 자기가 1등을 해봤어요. 당 대표도 해봤고 대통령과도 맞짱을 떠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봤던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무늬만 보수이지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표는 보수로부터 받는 거죠. 보수 국민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로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설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권력을 영원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준석이도 그러한 전철을 저는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가 이 무소속 출마를 뭐 선언한 거는 아니지만은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이러한 그 입장을 시사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